나는 항상 생각했다. 가족이란 피가 섞인 채로 서로를 지탱하는 유일한 피난처라고. 그런데 그날 마트에서 모든 게 무너졌다. 며느리가 친구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시아버지는 수학에 미쳐서 길을 잃으셨어요. 매일 그 숫자들 속에 갇혀 계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가벼웠다. 웃음기 섞인 동정 어린 조롱. 나는 손에 쥔 쿠폰 뭉치를 펼쳤다. 숫자들이 춤을 추듯 어지럽게 흔들렸다. 20% 할인, 500원 절약. 하지만 내 가슴 속 숫자들은 달랐다. 30년 결혼 생활, 새 아이를 키운 세월, 남편의 그 끝없는 수학 열정에 희생한 모든 밤들. 그 모든 게 한마디로 길 잃음으로 요약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며느리, 지은이는 내 아들 민준의 아내였다. 5년 전 결혼했을 때 그녀는 완벽했다. 서울 명문대 출신, 미모와 야망을 겸비한 여자. 민준은 그녀를 사랑했다. 나도 그랬다. 적어도 처음엔. 하지만 결혼 후 그녀의 시선이 변했다. 우리 집안의 평범함을 비웃는 눈빛. 남편, 철민 아저씨의 수학자 꿈을 비현실적이라고 툭 던지는 말들. 철민 아저씨는 대학 교수로 은퇴한 후에도 매일 새벽부터 노트에 방정식을 적었다. 그는 숫자 속에서 세상을 정복한다고 믿었다. 나, 순자에겐 그게 가족의 뼈대였다. 그런데 지은이에게는 웃음거리였다. 마트 카트를 밀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울면 그들의 승리였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철민 아저씨가 거실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다. 노트 위에 머리를 박고 연필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져 있었다. 여보, 저녁 먹어요.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안경 너머 눈이 피곤했다. 아, 순자야. 오늘도 풀리지 않아. 이 미분방 정식이 그의 목소리는 멀었다. 나는 웃으며 국을 뜨거. 하지만 속으로는 칼이 들이대는 기분이었다. 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왜 그 열정을 미침이라고 하는 거야? 그날 밤 아이들이 모인 식탁에서 지은이가 다시 입을 열었다. 어머님, 시아버님 수학책도 사셨어요. 집이 서재가 다 됐네요. 그녀의 미소는 날카로웠다. 민준이 웃었다. 엄마, 아빠가 워낙 열정적이셔서 열정적.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쑤셨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열정은 가족을 먹여 살리는 밥이 아니야, 지은아. 내가 아는 세상은 돈과 지위뿐이지만 우리는 말이 끊겼다. 지은이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어머님, 제가 무슨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것도 아니야. 피곤해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낯설었다. 주름진 피부, 희끗한 머리. 55살, 순자.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다음 날 아침, 지은이가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다. 어머님, 오늘 저녁엔 제 친구들 초대할게요. 회사 동료들인데 재미있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길했다. 그녀의 친구들. 모두 성공한 커리어 우먼들. 우리 집을 어떻게 볼까? 철민 아저씨의 노트 더미를? 나는 청소에 매달렸다. 먼지를 털고 쿠션을 직사각형으로 다듬었다. 숫자처럼 질서 있게. 철민 아저씨는 여전히 서재에 있었다. 여보, 오늘은 강해 가? 아니,
집에서 연구할게. 그의 대답은 항상 같았다. 나는 서재 문을 닫으며 속삭였다. 당신 때문에. 내가 버티는 거야? 파티 당일 집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지은이의 웃음소리가 울렸다. 여기 우리 시아버님 서재예요. 와, 책이 산처럼 쌓였네요. 친구들의 웃음이 터졌다. 나는 부엌에서 접시를 닦으며 이를 갈았다. 민준이 다가왔다. 엄마, 재미있지? 그래, 재미있네. 내 목소리는 메말랐다. 그때 지은이가 서재에서 소리쳤다. 시아버님, 이 방정식 풀어보세요. 우리 중에 누가 풀 수 있을까요? 더 웃음. 철민 아저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노트를 쥐고 방으로 피했다. 나는 그를 따라 들어갔다. 여보, 괜찮아. 그는 고개를 저었다. 순자야, 내가. 부담이야.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깨졌다. 이건 단순한 조롱이 아니었다. 이건 우리 삶을 짓밟은 것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변했다. 겉으로는 여전한 장모였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웠다. 복수. 그 단어가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은이, 내가 우리를 미친 집안이라고? 그럼 내가 보여줄게. 내가 아는 세상의 진짜 미침을. 철민 아저씨에게는 아무 말 안 했다. 그는 여전히 숫자에 빠져 있었다. 그게 그의 피난처였으니까. 나에겐 가족을 지키는 전쟁터였다. 먼저 지은이의 약점을 파악했다. 그녀는 야심만만했다. 회사에서 승진을 노리고 SNS에 완벽한 삶을 과시했다. 남편 민준과의 행복한 사진, 고급 레스토랑 리뷰, 명품 가방 셀카. 하지만 나는 알았다. 결혼 전 그녀의 과거를. 민준이 소개할 때 우연히 들은 이야기. 대학 시절 부유한 남자친구와의 스캔들. 돈 때문에 헤어진 더러운 비밀. 나는 그걸 잊지 않았다. 서랍 속 오래된 노트에 적어두었다. 지은이 과거, 전 남친, 재벌 2세. 바람피운 증거사진. 민주는 모른다. 지은이가 그걸 숨겼으니까. 나는 조용히 움직였다. 먼저 지은이의 SNS를 뒤졌다. 비밀번호는 간단했다. 그녀의 생일과 민준의 이름 조합. 어리석게도. 포스트를 스크롤하며 그녀의 가식을 봤다. 가족 사랑해요. 아래 댓글. 와, 시어머니랑도 친하시네. 거짓. 나는 스크린샷을 찍었다. 하나씩 증거를 모았다. 다음, 회사 동료에게 접근했다. 마트에서 만난 지은이의 옛 동창. 아, 지은이. 요즘 승진 노리던데 과거에 좀 문제 있었죠? 나는 자연스럽게 물었다. 그녀가 속삭였다. 네, 그 재벌 아들 스캔들. 아직도 소문나요. 내 미소는 차가웠다. 정말요? 흥미롭네요. 집에서 지은이를 관찰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애교를 부렸다. 여보, 오늘 피곤해. 내가 마사지해 줄까? 하지만 민준이 피곤할 때 그녀의 눈은 차가웠다.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눈빛. 철민 아저씨의 연금을 기대하는 탐욕스러운 시선. 나는 부엌에서 칼을 쥐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우리를 깔봤어. 이제 내 차례야. 밤에 잠 못 이루며 계획을 다듬었다. 직접 대면하지 말자.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었다. 심리적으로 무너뜨리자. 그녀가 가장 아끼는 걸 빼앗자.
명예, 지위, 사랑. 다음 주, 지은이의 생일 파티를 제안했다. 지은아, 내가 좋아할 만한 걸로 해줄게. 그녀는 기뻐했다. 어머님, 정말요? 와, 로맨틱하게요. 나는 초대장을 만들었다. 그녀의 회사 동료들, 옛 친구들. 그리고 그 재벌 2세. 그의 연락처는 동창에게서 얻었다. 지은이 생일 파티에 오세요. 그녀가 그리워하던데 그는 웃었다. 오랜만이네요. 갈게요. 내 가슴이 쿵쾅거렸다. 이건 시작이었다. 파티 당일 집은 꽃으로 장식했다. 지은이는 드레스 차림으로 빛났다. 어머님, 고마워요. 그녀의 포옹이 따뜻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곧 어른이 될 테니까. 손님들이 모였다. 웃음소리, 와인 잔 부딪히는 소리. 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 아내, 최고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문이 열렸다. 재벌 2세 태준이 들어왔다. 지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태준 씨, 그는 미소 지었다. 생일 축하해, 지은아. 오랜만 방 안이 조용해졌다. 누군가 속삭였다. 저 사람, 지은이 전 남친 아니야? 지은이가 나를 노려봤다. 어머님, 왜? 나는 무죄한 척 웃었다. 옛 친구라고 해서 불렀어. 내가 좋아할 줄 알았지.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태준이 다가왔다. 지은아, 아직도 그때 일 기억나? 내가 돈 때문에 나버린 거. 그의 목소리는 컸다. 손님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지은이가 떨었다. 아니야, 그건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무슨 소리야? 나는 조용히 물러났다. 부엌으로. 칼을 쥔 손이 떨렸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다. 정의였다. 아니, 어쩌면 나의 해방. 파티는 엉망이 됐다. 태준이 떠난 후 지은이가 울며 민준에게 매달렸다. 여보, 믿어줘. 그건 과거야. 민준은 침묵했다. 나는 청소하며 속으로 웃었다. 하지만 기쁨은 아니었다. 공허했다. 철민 아저씨가 서재에서 나왔다. 순자야, 무슨 일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여보,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하지만 내 손은 차가웠다. 이 복수가 끝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알았다. 며느리의 눈빛이 변했다. 더 이상 장모를 향한 존중은 없었다. 대신 적의. 아침 식탁에서 그녀는 나를 피했다. 민준에게만 붙었다. 여보, 오늘 데이트 갈까? 우리 둘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피곤했다. 스캔들 소문이 회사에 퍼졌다는 걸 그는 알았다. 지은이의 승진이 물 건너갔다는 소식도. 나는 부엌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민준아, 그 재벌 놈 때문에. 나 어떡해? 내가 숨긴 거잖아.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 가슴이 철렁했다. 민준, 내 아들. 그는 아직 모른다. 이 모든 게 내 손에서 비롯됐다는 걸? 나는 후회했다. 아니, 후회라기보단 불안. 복수는 달콤했지만 독이었다. 가족이 찢어지는 걸 보며 나는 무엇을 얻었나? 철민 아저씨의 수학 노트가 더 두꺼워졌다. 그는 더 깊이 빠졌다. 여보, 이 공식이 풀리면 세상이 바뀔 거야. 그의 눈은 빛났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여보. 당신 믿어 하지만 속으로는 울었다. 우리 결혼 생활도 공식처럼 균형을 잃어가고 있었다. 지은이가 반격을 시작했다. 은밀하게. 먼저 내 과거를 파헤쳤다. 그녀는 민준의 사촌, 혜진에게 전화했다. 시아버님 어머님, 젊었을 때 무슨 일 있었대? 청춘 시절 로맨스, 혜진이 웃었다. 아줌마, 그건 비밀이에요. 순자 이모님, 가난해서 철민 삼촌 만난 거잖아요. 삼촌 수학 꿈 때문에 고생 많았대. 지은이가 그걸 이용했다. 민준에게 속삭였다. 여보, 어머님도 과거에 시집살이 때문에 아버님을 희생하신 분이래. 우리도 조심해야 해. 민준이 동요했다. 엄마가 왜 이제야? 그 소문이 내 귀에 들어왔다. 마트에서 이웃이 물었다. 순자 씨, 집안 사정 안 좋대? 며느리랑 싸우신 거예요. 나는 쿠폰을 쥐고 웃었다. 아니에요. 오해야. 하지만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내 과거. 25살에 철민과 결혼했다. 그는 가난한 수학 전공생이었다. 나는 부유한 집 딸로 부모 반대를 무릅쓰고 따랐다. 그 후 10년 고생. 아이들 키우며 그의 꿈을 지켰다. 밤늦게 직장 다니고 식비 아끼고. 그 모든 게 이제 무기로 돌아왔다. 나는 지은이를 마주했다. 저녁, 부엌에서. 지은아, 우리 이야기 좀 해. 그녀가 비웃었다. 어머님, 무슨 파티 일. 내 과거, 내가 알았어. 하지만 난 말 안 했지? 왜 내가 내 과거를 파헤치는 거야? 그녀의 눈이 커졌다. 어머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 재벌 불러서 나는 한 걸음 다가갔다. 너희가 우리를 깔봤으니까. 시아버지의 열정을 미침이라고 그녀가 소리쳤다. 그게 미침이 아니에요. 매일 숫자만 보시잖아요. 가족은요. 내 손이 떨렸다. 가족. 너야말로 가족을 이용해. 민준의 돈, 우리 연금 기대하면서. 말다툼이 커졌다. 민준이 뛰어들었다. 엄마, 지은이. 그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이 집, 왜 이렇게 됐어?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처음으로.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미안함 속에 분노가 끓었다. 지은이, 내가 이겼다고? 아니. 이건 전쟁의 시작이었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다. 더 깊은 비밀. 철민 아저씨의 은퇴금 통장. 지은이가 몰래 훔쳐본 기록. 그녀가 회사 돈을 빼돌려 쇼핑한 증거. 은행 앱 스크린샷. 이걸로 그녀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밤에 철민 아저씨가 나왔다. 순자야, 무슨 소란이야. 나는 그의 품에 안겼다. 여보, 우리 지켜야 해. 그는 어리둥절했다. 가족을. 당연하지. 그의 손이 내 등을 토닥였다. 그 따뜻함이 내 복수의 연료였다. 다음 날 나는 은행에 갔다. 통장 사본을 뽑았다. 숫자들이 춤췄다. 이번엔 내 숫자였다. 5천만 원. 지은이가 건드린 흔적. 복수는 계속됐다. 하지만 내 심장은 갈라졌다. 이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릴까? 지은이의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어졌다.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다. 사내 자금 유용 의심. 그녀는 민준에게 울며 말했다. 여보, 누가 신고했어? 내가 아니야.
민주는 믿지 않았다. 증거가 있대. 어떻게 설명할 거야? 집안 공기가 무거웠다. 나는 조용히 지켜봤다. 아침에 커피를 타주며 지은아, 힘들지? 내가 도울게. 그녀의 시선이 칼날 같았다. 어머님,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파티 이후로 나는 웃었다. 가족이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무너지는 걸 즐겼다. 철민 아저씨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 그의 세계는 방정식뿐. 순자야, 오늘 이 공식이 풀렸어. 양자 컴퓨팅 응용이야. 그는 흥분했다. 나는 그의 뺨을 쓰다듬었다. 대단해, 여보. 당신 덕에 내가 사는 거야. 그 말은 진심이었다. 그의 열정이 나의 버팀목. 지은이가 그걸 모른다. 그녀는 성공만 봤다. 사랑의 깊이를. 나는 다음 수를 뒀다. 혜진에게 전화했다. 혜진아, 지은이 회사 일 들었어? 안 됐네. 혜진이 동정했다. 이모님, 소문이야. 과거 스캔들 때문에 더 의심받는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준이가 상처받았을 텐데 그 대화가 SNS에 퍼졌다. 익명 계정으로. 지은이 과거 바람 플러스 회사 횡령. 가족도 모를 텐데 댓글 폭주. 그녀의 명예가 바닥을 쳤다. 민준이 나에게 왔다. 엄마, 지은이 정말 그랬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안아주며 속삭였다. 민준아, 엄마는 모르겠어. 하지만 진실은 밝혀질 거야. 그는 고통스러워했다. 아빠처럼. 나도 길 잃은 기분이야.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내 아들. 내가 망친 건가? 하지만 지은이의 조롱이 떠올랐다. 시아버지는 수학에 미쳐, 아니? 이건 그녀의 업보였다. 지은이가 폭발했다. 밤에 내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님. 당신이 신고한 거죠? 왜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는 문을 열었다. 지은아, 진정해. 난 그런 사람 아니야. 그녀가 소리쳤다. 거짓말. 파티부터 당신이었어. 우리 집안을 망치려는 거예요. 나는 차분히 말했다. 집안. 내가 망친 거지? 시아버지의 꿈을 비웃고 민준을 이용하고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꿈. 그게 무슨 소용이요? 돈도 안 되고 가족도 못 챙기고. 나는 한숨 쉬었다. 내가 모르는 세상이야. 사랑의 숫자.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울었다. 복수는 나도 갉아먹었다. 철민 아저씨가 깨어났다. 순자야, 왜 그래?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우리 떠날까? 이 집에서. 그는 놀랐다. 떠나. 왜? 새로운 시작. 당신 수학연구실로. 그의 눈이 빛났다. 좋아. 하지만 가족은. 나는 미소 지었다. 가족은 선택이야. 다음 날 지은이가 짐을 쌌다. 민준아, 나 갈게. 이 집 견딜 수 없어. 민준이 붙잡았다. 지은아, 같이 풀자. 하지만 그녀는 나를 보며 말했다. 어머님, 당신 승리해요. 하지만 행복할까요? 문이 닫혔다. 집이 고요했다. 나는 창밖을 봤다. 비가 왔다. 내 눈물처럼. 지은이가 떠난 후 집은 무덤 같았다. 민주는 매일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 엄마, 지은이 연락 안 돼. 나는 밥상을 차렸다. 먹고 쉬어.
아들아, 하지만 그의 눈은 텅 비었다. 철민 아저씨는 더 깊이 서재로 파묻혔다. 순자야, 이 이론으로 노벨상 갈 수 있을지도. 그의 흥분이 유일한 빛이었다. 나는 그를 위해 요리를 했다. 영양균형, 숫자처럼 계산하며. 하지만 내 안은 갈기갈기 찢겼다. 복수의 대가. 지은이의 마지막 말, 행복할까요? 그게 나를 괴롭혔다. 밤에 잠에서 깨어 옛 사진을 봤다. 결혼식, 아이들 유치원, 가족 여행. 웃음이 가득했다. 이제 부서진 유리 조각. 나는 민준에게 물었다. 아들아, 엄마 잘못했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엄마. 지은이가. 숨긴 게 많았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약했다. 용서의 시작. 아니, 상처의 깊이. 나는 과거로 돌아갔다. 30년 전, 철민과 첫 데이트. 공원 벤치에서 그는 방정식을 설명했다. 순자야, 이게 세상의 비밀을 푸는 열쇠야. 나는 웃었다. 난 당신이 열쇠야. 그 사랑이 이제 왜 이렇게 왜곡됐나? 지은이의 조롱이 원인? 아니, 우리 탓도 컸다. 침묵으로 쌓인 오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엔 치유의 복수. 민준을 데리고 철민 아저씨 서재로 갔다. 아빠, 이거 봐. 아빠 연구. 민준이 노트를 펼쳤다. 철민이 설명했다. 이건 확률론이야. 삶의 불확실성을 계산하는 거지. 민준의 눈이 커졌다. 와, 아빠. 멋져. 그 순간 연결됐다. 부자 가네. 나는 물러났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 지은이로부터 편지가 왔다. 어머님,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준이 만나러 갈게요. 나는 찢었다. 아니, 태웠다. 부엌 싱크대에서 불꽃이 춤췄다. 늦었어. 하지만 속으로는 떨렸다. 용서. 그럴 수 있을까? 민준이 변화했다. 회사에서 승진했다. 엄마, 아빠 수학 영감 받아서 프로젝트 성공했어. 그는 웃었다. 철민이 자랑스러워했다. 집에 웃음이 돌아왔다. 하지만 내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마트에 가서 쿠폰을 펼쳤다. 숫자들이 안정됐다. 10% 할인. 작은 승리. 그러나 밤에 꿈을 꿨다.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다. 당신도 길 잃었어요. 깨어나 땀에 흠뻑. 복수는 끝났나? 아니, 영원한 그림자였다. 시간이 흘렀다. 6개월 이지은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민주는 데이트 앱을 깔았다. 엄마, 새로 시작할게. 나는 반대하지 않았다. 행복해라, 아들아. 하지만 속으로는 안도했다. 그녀 없이 철민 아저씨의 연구가 논문으로 실렸다. 순자야, 인정받았어. 그의 포옹이 따뜻했다. 나는 울었다. 진짜 눈물. 하지만 지은이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변호사를 보냈다. 이혼 소송. 재산 분할. 결혼 전 은퇴금 포함. 민준이 충격받았다. 엄마, 이게 뭐야?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내 차례였다. 그녀의 횡령 증거 제출할게요. 변호사가 놀랐다. 어디서? 가족 비밀입니다. 재판날, 지은이가 나를 봤다. 어머님, 끝까지 가시네요. 나는 대답했다. 내가 시작했어. 재판은 길었다. 증언, 문서. 그녀의 과거 스캔들이 드러났다.
재벌 2세 증언, 돈 때문에 나버렸어요. 민준이 무너졌다. 지은아, 왜요? 그녀가 울었다. 미안해. 하지만 당신 가족이 날 미워했어. 판사가 말했다. 피고 분리 그녀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법정 밖, 그녀가 다가왔다. 어머님, 이겼어요. 만족하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슬퍼. 집으로 돌아와 철민에게 말했다. 여보, 다 끝났어. 그는 안아주었다. 순자야, 고마워. 당신이 지켰어. 하지만 나는 느꼈다. 빈 공간. 민준의 방, 텅 빈 옷장. 복수의 빈 껍데기. 나는 산책을 나갔다. 공원 벤치. 옛 데이트 장소. 바람이 불었다. 숫자처럼 질서 있게. 하지만 삶은 방정식이 아니었다. 변수가 너무 많았다. 민준이 새 여자를 데려왔다. 엄마, 이쪽 수진이야. 그녀는 부드러웠다. 만나서 반가워요. 어머님, 나는 미소 지었다. 어서 와, 이번엔 조심할게. 하지만 내 눈은 예리했다. 또 다른 지은이? 아니, 희망. 밤에 철민이 말했다. 순자야, 우리 여행 갈까? 제주도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숫자 없이 그의 웃음이 집을 채웠다. 여행은 치유였다. 제주 바다 앞, 철민이 손을 잡았다. 순자야, 당신 덕에 여기 있어. 파도 소리가 속삭였다. 용서. 아니, 받아들임. 민준에게 전화했다. 아들아, 잘 지내? 엄마, 수진이랑 잘 돼. 고마워. 그의 목소리가 밝았다. 집으로 돌아오니 편지함의 우편물. 지은이로부터. 어머님, 임신했어요. 민준 아이, 용서해주세요. 내 손이 떨렸다. 복수의 끝. 아니, 새로운 시작. 나는 민준에게 말했다. 아들아, 지은이 편지. 아이 있어. 그는 충격받았다. 엄마, 어떡해. 가서 봐, 가족이야. 민준이 떠났다. 서울로. 재회. 지은이가 울었다. 민준아, 미안해. 변화할게. 그는 안아주었다. 나도. 함께. 나는 혼자 집에. 철민이 물었다. 순자야, 왜 그래? 여보, 우리 손주 올지도 몰라. 그는 웃었다. 좋아. 수학 가르칠게.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용서의 무게. 지은이가 돌아왔다. 배가 불룩. 어머님, 다시 시작해요. 나는 포옹했다. 그래. 하지만 조심해.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내 복수의 잔재. 아이 태어났다. 민준의 딸, 하린. 작은 손이 내 손을 쥐었다. 할머니. 이 그 순간 숫자들이 사라졌다. 사랑의 공식. 지은이가 변했다. 어머님, 시아버님 연구 도울게요. 숫자 배울게. 철민이 기뻐했다. 어서 와. 가족이 모였다. 식탁 웃음. 하지만 밤에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승리가 아니었다. 상처의 순환. 마트 쿠폰처럼 작은 절약으로 버틴 삶. 할인이 자랐다. 2살 팔머니, 수학해. 그녀의 웃음이 집을 채웠다. 지은이가 노트북 들고 철민에게 배웠다. 시아버님, 이게 확률이요. 그는 설명했다. 맞아. 삶처럼. 민준이 말했다.
엄마, 가족이 돌아왔어. 나는 고개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조심해. 과거 그림자가 드리웠다. 지은이의 회사 복귀. 승진. 하지만 소문. 횡령 의심자, 그녀가 떨었다. 어머님, 또, 나는 말했다. 내가 증명해. 깨끗하게 그녀가 고개 숙였다. 네. 나는 물러났다. 복수의 칼을 접었다. 대신 지키는 역할. 마트에서 쿠폰 모으며 삶의 숫자를 계산했다. 행복의 확률 70%. 철민의 논문 2편. 순자야, 당신 영감이야. 그의 키스. 따뜻. 민준 부부, 새집 이사. 엄마, 방문해. 나는 갔다. 할인이 안겼다. 할머니. 하지만 꿈에서 지은이의 조롱. 미친 집안 깨어나 울었다. 끝나지 않았다. 5년 후 할인 유치원. 할머니, 숫자 좋아. 그녀의 눈, 철민의 눈에 지은이가 성공했다. CEO. 어머님, 고마워. 당신 덕에 강해졌어요. 나는 웃었다. 아니, 내 노력. 민준, 아버지 됐다. 엄마, 아빠처럼 될게. 철민이 자랑. 가족 모임, 웃음. 내 건강이 나빠졌다. 심장. 병원에서 의사, 스트레스예요. 철민이 울었다. 순자야, 미안해. 유나는 말했다. 여보, 행복했어. 집에 누워, 회상. 마트 그날. 쿠폰. 조롱. 복수. 이제. 평화. 지은이가 왔다. 어머님, 쉬세요. 우리가 지킬게. 그녀의 손, 따뜻. 마지막 날, 철민 손잡았다. 여보, 사랑해. 그는 눈물. 나도. 영원히 우 할인이 불렀다. 할머니. 숨이 멎었다. 하지만 마음은 자유. 복수는 끝. 사랑이 이겼다. 당신은 용서할 수 있나? 아니면 영원히 복수할 건가?